누가 갑자기 전화 와서 영어를 막 하는데 저스틴 비버 제작자라고. 제가 그 사람한테 처음 했던 얘기가 네가 저스틴 비버 제작자면 난 저스틴 비버다 제가 그랬어요. 외국인이 장난 전화를 걸 일은 없잖아요 잘. 근데 리믹스 강남스타일을 리믹스를 하려고 강남스타일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곡자를 컨택하려다 저에게 왔던 거예요. 너 그럼 이 노래 부르는 사람도 알고 있냐? 그래서 내가 걔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너가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 춤추는 그 통통이냐? 내가 그 통통이다. 그러면 너는 이 곡도 네가 썼고 그 비디오에 나오는 사람도 너고 영어도 할 줄 아냐? 그렇다. 그랬더니 잠깐 혹시 와볼래? 이렇게 된 거죠. 네, 얼굴 좀 보자.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계약을 딜레이 시켰다는 데 좀 의도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1억뷰는 찍겠는데 이 계약을 미리 해버리면은 본인들 때문에 1억뷰가 됐다고 말씀하실까봐. 그래도 아예 맨 땅에서 다 그분들과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바람이 불고 있었던 상태였다 라는 좀 방증을 하나 남기고 싶어서 그래서 1억뷰가 될 때까지 조금 계약을 차일피일 미뤘었죠. So me and Psy here, and be the first Korean artist to break a big record in the United States. To Psy, to Korea, breaking down barriers to the future. Let's do it, man. 이걸 영어로 부를까 말까에 대한 스쿠터 측과 YG와 저와의 굉장히 고민이 있었죠. 그랬는데 모두가 어렵지 않게 합의를 했던 거는 이거는 이대로가 맞다. 외국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 발음을 막 따라하면서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지금 이대로가 발음이 너무 재밌다. I think actually the syndrome with Psy and Gangnam Style himself, it actually goes a bit deeper than that because for the very first time, I think a lot of people were hearing an all-Korean song. I don't know if y'all know about this Gangnam Style, but this video is blowing up all over the place, and you tweeted out about it, right? Yes. All right, so I got somebody here to teach you that dance. Oh! Psy, come on out! The South Korean dance track Gangnam Style has become a global sensation. More than 500 million hits on YouTube. 1 billion views. Then, music videos and views from places like YouTube didn't actually count for the charts. That definitely contributed to Psy not being able to hit #1 on the chart. One More Night was just really, really big of a radio song and ended up being one of the biggest songs of Maroon 5's career. But, you know, it didn't have that same viral impact and that same impact that hit so many people in the same way that Psy's Gangnam Style did. 사실은 빌보드 차트가 오랫동안 갖고 있는 시스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라디오 스테이션에 대한 비중을 엄청 둡니다. 그래서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때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았었고 유일하게 미국 대중들이 접할 수 있는 창구가 유튜브였거든요. 사람들의 듣는 습관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빌보드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강남스타일이라는 곡을 통해서. 유튜브가 워낙에 인더스트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
라디오의 일부 포션을 빼고 유튜브를 집계에 넣겠다. 그 발표를 하는 빌보드발 기사에 사진을 저로 썼었어요. 그 당시 미국 라디오에서 저를 엄청 미워했었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후에 젠틀맨부터는 저도 유튜브에 적용을 받았었고.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빌보드에서 2위를 성적을 거두고 전 세계적인 바이럴 곡으로 강남스타일이 떠오름에 따라서 도대체 K-팝이 뭐야? 강남스타일 말고 K-팝은 뭘 들어야 돼? 싸이야말로 K-팝이라는 하나의 영역, 그 세계 음악사의 지도 안에 인식시킨 아티스트로서는 첫 사례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이상의 트로피가 어디 있겠어요. 아, 진짜 큰 트로피였던 것 같아요. 이제 회사 만들고 후진 양성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팀도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오래도록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K-팝 스타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니까 쇼나 무대나 다 통틀어서 제가 제일 강렬했던 건 파리 에펠탑 앞에서 플래시몹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냥 왜 이렇게 절경 보면은 내 눈으로 봐도 안 믿어지는 절경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펠탑 앞에 한 평일날 대낮에 한 3만 명 있는 거죠. 봐도 잘 안 믿기는 광경, 진짜 비현실적이거든요. Are you ready? Paris, are you ready? Give me the energy, come on. More. What is it? Gangnam Style. Oppan Gangnam Style. 맥시 beaucoup. 싸이 오빠랑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회사도 매일 들썩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파리야, 오늘은 뭐 뉴욕이야. 와, 신기하다만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되게 신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싸이의 인기는 결국 K-팝이라는 장르가 SNS와 결합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바이럴의 최대치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하나의 부가적인 전략이 아니라 이 자체가 중요한 홍보 수단이 될 수 있고, 이 SNS의 활동 자체가 그 사람의 중요한 커리어가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진 거죠.